삼성, LG, KT 세 팀의 1위 싸움이 정말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와 KT가 각각 기아와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한 가운데 1위를 달리던 삼성이 두산과의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말루 홈런을 허용하면서 2연패였고 순위는 또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탄탄한 전력을 갖추면서 상위권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좀 보완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과 좀 다른 게 작년에는 1위가 있고 그다음 2, 3위 뭐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주마다 바뀌니까 그리고 3위와 4위 이 4위에서 3위로 올라가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렇죠. 아무리 달려도 지금 기아 하나잖아요. 네. 아무리 달려도 하나 입장에서는 기아고 기아 입장에서 아무리 달려도 앞에 LG, 삼성, KT가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일단 필요한 한방 이 있다면 LG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의원은요?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치누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는 바꿔야 된다고 말. 그러니까 LG가 그 5월 성적을 보시면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네. 그런데 리그 3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도 이게 강팀은 진짜 강팀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LG가 연기혁 감독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버텨야 된다 여기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밀리면 안 된다. 다들 그냥 하는 말이 우린 버티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버티는데 성적을 그렇게 버티는데 성적을 버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완전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잘 버티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를 보면서 그리고 5월달을 보면서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도 좋고 뭐 기아도 성적 잘 내고 삼성도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저는 LG가 진짜 강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5월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보세요. 오스틴은 우승을 2번 한 외국인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한 개 치면 100개잖아요. 네. 역대 남을 우리가 기억하는 데이비스 과거에 한화 그다음에 호세 뭐 그렇죠. 이런 참 굵직굵직한 외국인 선수 있잖아요. 로하스. 네. 저는 오스틴 선수가 그 반열에 저는 이미 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틴은 무조건 상수고 저는 가장 컸던 경기가 지난주 수요일 경기죠. 7회 롯데전 할 때 문정빈이 3루타 싹 뒤집은 패스 그게 가장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뭐 그걸 만약에 졌다면 어떻게 되겠다. 제가 뭐 아무것도 없지만 분위기상 그 경기를 천성호 자리에 문정빈이 나갔죠. 여기 맞았죠. 딱 그 순간 그때 저 베이스볼 투나잇 때문에 딱 보고 있었는데 야 LG 그냥 1등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전반기는 1등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왔어요. 왜냐면 누구를 껴도 김진수 보세요. 김진수 투수. 네. 누구를 끼면 누가 막어요. 예전에 김진성이 나가서 계속 막고 이렇게 하면서 유영찬까지 가면서 했던 그 시스템이 이제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요. 김진수라는 선수가 또 나왔고 또 해줘. 그다음에 문정빈 수비 보니까 수비를 또 잘해요. 방망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뎁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 트윈스는 그런 그 보안들이 확실해요. 네. 보안. 네. 아까 데이투나인님이 뭐 하나 이글스도 1위 싸움 중이라고. 당연하죠. 네. 하나 이글스가 5월달 1위 싸움을. 네, 그 순위에서 순위로 넘어가는 게 좀 되게 버거워 보인다. 왜냐면 워낙 1위 다툼을 하는 팀들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6월 1일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정말 엄청난 그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 거고 기아 타이거즈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그러니까 6월 달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요때까지 그러니까 4할 7푼 때 있죠. 팀 승률. 거기에만 어렵게 버티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턴해서 기대 전력들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적된 제 경험치로 봤을 때 4할 7푼만 전반기 동안 어렵게 버티고 있으면 차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합니다. 네. 오지환 선수가 최근에 4번에서 잘 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인터뷰 때 그러더라고요. 들고 있는 탑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좀 간결하게 좀 세팅을 다시 했다. 그러면서 잘 맞았다 하는데 장성희 의원도 사실 레그킥은 크게 들었지만 요거는 이렇게 딱 붙여놓고 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배트를 들고 있는 팔의 그 움직임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다리는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지환 선수가 아마 글쎄요. 결국에는 이렇게 들고 있건 이렇게 들고 있건 스윙은 여기서 그 딱 나오는 위치가 있어요. 시작되는 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탁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원 선수가 네. 그 간극을 좀 좁혔으면 왜냐면 팀에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오스틴 선수도 뒤가 간결하고 오지환 선수도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좋은 모델을 좀 겸비시키면 파워 툴은 누구나 다 의심 안 하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퓨처스로 이제 이재원 선수가 내려가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그 조금 뒤를 간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뒤를 간결하게 하고 배트를 들고 있는 그 위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그 공을 마주하러 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뭔가 이제 타격폼을 시작하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힘은 기본적으로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거 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내부에서 다 지금 논의가 그렇죠. 됐던 다 연구를 했죠. 부분인 것 모창민 같아요. 코치도. 근데 이게 논의가 돼도 결국에는 어떤 거냐. 이게 타격폼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일 사실 들고 있을 때 편해야 되고 주변에서 이렇게 쳐봐라 저렇게 쳐봐라 결국에 다 해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거냐. 자기가 치고 싶은 폼으로 칩니다. 치고 싶은 폼으로 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만약에 자기를 위한 주변에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언을 한번 믿어봐야 된다는 거죠. 믿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성적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똥고집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용을 해보자. 그럼요. 이게 이재원 선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코치들과 어떤 그 전력 데이터 팀에서 그 타격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재원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것들을 한 번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걸 온전히 그냥 스펀지에 새로. 물 새듯이 물 그 스펀지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 네. 다. 거기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그냥 이재원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냅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LG에 대한 보완점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삼성과 KT의 이야기도 좀 각자 좀 해주세요. 저는 네. 물론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맞추는 건 일도 없지만 전력적으로 보면 삼성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말로는 2개 맞고 패하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보면 공격, 그다음에 투수, 수비, 저는 지표는 삼성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선발도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지금. 좋은 것 제일 같아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김지훈 선수가 뭐 지난 시즌처럼 후반에 이렇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부부터 좀 잘해주고 있고 뭐 이재희, 뭐 김문신 이런 선수들이 건강하게 복귀해줬다라는 점도 큰 요소인 것 같고 아까 뭐 박계범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을 만나는 투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빙의를 해보면 셉니다. 네. 네, 삼성은 세요. 근데 수비 잘하죠. 수비 괜찮죠. 근데 여기 리스크가 뭐였습니까? 투수인데 투수가 이런 행보를 보이면 저는 전력적으로는 제일 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러니까 예전에 박진만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선발과 구원을 우리가 딱 반으로 나누면 구원이 안 좋을 때 선발이 그 역할을 해줬고 선발이 안 좋을 때 구원이 그 역할을 해줬고 구원이 안 좋을 때 선발이 그 역할을 해줬다고 누가 보완을 해주죠. 예. 근데 삼성이 선발이 사실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어요. 그 구원은 진짜 좋았고 근데 지금은 딱 위치가 바뀌었어요. 선발은 굉장히 좋고 구원은 조금 평균 자체쯤이 지금 높거든요. 5월달 성적을 보시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선발과 구원을 2개로 놓으면 2개 다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삼성 라이온즈가 그 한국 시리즈 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박진만 감독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구원이 조금 평균 자체 좀 높지만 그거를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5월달에 또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얘기까지만 전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도 그렇고 또 최근에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도 이 ABS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장성호 위원은 이제 이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타자들이 ABS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느 한두 명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팬들의 질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얘기는 진작 들었고 그리고 어떤 한두 선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 ABS에 대한 이야기 타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성호 선수한테도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다른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 의문점을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KBO 쪽에서는 한번 풀어줄 저는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풀어도 아마 선수들은 그거 맞아요 진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뭐 부장마다 다르다, 뭐 타자의 신장이다. 3연전을 하는데 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 위해서, 공정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 ABS가. 근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 혜택이라고 할게요. 혜택을 받는 거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지금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지환 선수도 얘기하잖아요. 뭐 팬들이 공평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뛰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저는 KBO가 잘 귀담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이 ABS가 굉장히 공평하고 양 팀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그 안에 있는 플레이를 하는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야 이 구장 가면 이렇게 스트라이크 좀 잡으면 될 거 아니야. ABS가 몸쪽 잘 잡아준다며 차원 가면 그럼 몸쪽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스트라이크 존을 타자들이 가져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야구를 30년 20년 하면서 각자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통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그 통일된 그 ABS를 다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이게 구장마다 다르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댓글도 있는데 구장마다 다르든 매일마다 다르든 그날은 양팀 모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같은 말씀하셨는데 조건. 네. 근데 선수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양 팀이 똑같은 것과 네. 각자 갖고 있는 그 스트라이크 존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몸쪽을 잘 잡아준다고 해서 그럼 여기를 스트라이크 존을 좀 크게 그려야겠다.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타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 타격 폼에 그럼요. 문제가 기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팬분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뭐 ABS가 어느 구장 가면 좀 낮은 거를 주니까 그럼 거기를 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팬분들은 이게 뭐 양 팀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금방 적응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적응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자기 스트라이크 좀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매일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선수들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KBO가.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미철 네. 기술적 결함을 지금 이런 빈도라면 이런 원성의 빈도라면 기술적 결함을 못 찾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기계에 대한 구장마다 다르다는 느낌을 근데 몇몇 선수의 느낌만 가지고 이 제도를 손보기는 좀 어렵고. 근데 그 선수가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치상 여기도 뭐 많은 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큰 담론으로 돌아가면 사람 심판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은 매우 적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장성호 의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필요해요. 업데이트에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빈도수를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겨울 때까지 우리는 이런 개선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숫자적인 거나 모든 지표를 지속적으로 빈도수를 높여서 선수단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원성을 사고 아직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그 결함을 못 찾은 거죠. 사실은 기계된 결함을 못 찾은 KBO가 거죠. 이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PTS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제 투구 추적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구단에서 전력 분석을 갖고 나오고 있는 그 트랙맨이나 호크아이 기술은 PTS 이후에 나온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PTS에 찍혀 있는 볼의 로케이션과 구단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트랙맨, 호크아이에서 나오는 볼의 로케이션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받아오면 다 다르니까. 왜 여기에는 분명히 볼인데 왜 스트라이크라고 했지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호크아이도
그 얼마 전에 이제 호교총재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네네. 행사가 가서 호카이를 도입을 하고 싶어도 호카이 쪽에서 아시아 이쪽에 관심이 없대요. 네. 그리고 비용도 사실 너무 많이 들고 이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그 호카이가 뭐 소니 쪽에 그 소니가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카이 시스템을 하는 그 회사 자체가 아시아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호카이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어쨌든 이 제도가 대한민국 리그만의 독창적 그 제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창적이라는 말은 곧 여러 의견을 수용해서 또 이렇게 보완을 해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각 나라마다 정해져 있는 야구가 9명이 하는 스포츠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리서치의 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은 뭐 지금 신장 뭐 아랫단 낮추고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매년 혹은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그렇잖아요. 선수의 다수가 그럼 존 설정을 키에 맞추지 말고 그냥 고정시켜 달라. 뭐 이런 것도 그 사실 얘기가 좀 많이 있죠. 그러면 현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네. 선수의 부의 얘기는 이것도 있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존을 똑같이 해달라. 예, 선수의 키 차이 따라서 달라지는 존이 아니라 똑같이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 또 이 ABS 태스크포스 팀의 미팅을 좀 꽤 많이 참석을 해봤고 네. 그다음에 선수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몇 년 전에 여기에 도입되기 직전에 각 그 팀의 그 주요 선수들이 또 참관을 했었어요. 네네. 했었어서 그때도 그 선수들도 이제 본인들 생각만 아니라 팀메이트들 성적을 취합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도 존 설정 고정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독창적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쌓여서 이게 경기력에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쉬운 선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볼이라고 생각했던 공들이 자꾸 스트라이크 판정을 잡히니까. 네. 받는 거고 음. 그러니까 결국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스트라이크는 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들은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공이에요. 근데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라 때린다거든요. 맞추면 뭐 이렇게 던져서 맞추든 뭐 팔을 뻗든 뭐 빠지는 것도 맞출 수 있죠. 근데 스트라이크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오는 공들은 때려서 우리가 이제 타자 그라운드 안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들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타자들이 불만을 갖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때려서 안으로 보내라는 얘기지. 란 공들이 네. 자꾸 이제 스트라이크 판정을 이제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네.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이 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팬분들이 더 이제 원성을 사시겠지만 그런 성토의 빈도와 네. 기계가 봤을 때 이 빈도는 저는 이제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커뮤니티도 안 보고 하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 저는 이 신뢰도가 꽤 높다고 보거든요. 사실 ABS 판정. 예, ABS에 대한 네네. 신뢰도가 꽤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사람 판정보다 그나마 그렇죠. 훨씬 낫죠. 나았죠. 왜냐면 네. 당시에 이 도입되기 전에 사실 심판진들 개개인마다의 정확한 돈이 있기 때문에 미스 플레이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야구 시대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죠. 사실 굉장히 오심에 대해서. 위기도 있었고 네. 뭐 좀 약간 위험 수위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이 제도는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결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네. 빈도를 그러니까 높여야 선수들은 됩니다. ABS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인정하고 가는데 어떤 우리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수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고 또 박민우 선수나 우지원 선수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는 본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 메고 나선 거죠. 이제 고참 드리니까. 네, 얘기를 뭔가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좀 KBO에도 문의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명씩 하는 거보다는 뭐 선수협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 다 열려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그 양현종 선수가 이제 선수협 회장이잖아요. 만나서 뭐 꼭 이 ABS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현안 가지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 경기마다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데 이제 구단이 주장하는 거는 구단의 트랙맨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좌우 2cm 늘리고 뭐 심판 판정을 유사하기 위해서 좀 더 맞춰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KBS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TS가 우수하냐 트랙맨이 우수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제3의 방식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KBO에서 스포츠 과학원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레이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올해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KBO도 지금의 ABS 시스템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이건 계속 빈도를 높여야 네, 돼요. 2년 전 ABS를 도입했을 때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기계 판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당시 KBO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은 PTS 지금 스포츠투아이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년 그 퓨처스 리그에서 3년 동안 테스트된 기반을 가지고 지금 1군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아까 장성호 의원 말처럼 호크아이를 가져오긴 어렵다. 이건 비용 때문은 전혀 아니라고 했고 일단 아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 업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호크아이가 관심이 없대요. 아니, 예, 그러니까 상주에 있는 어떤 회사가 있거나 한국에 뭔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직접 만약 문제가 생길 때 바로바로 수정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앞으로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O가 만약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수정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KBO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상호 간에 그러니까 현장과 기관 간의 상호 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빈도를 높여라. 저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